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억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동네들을 보면 주로 송도, 의왕, 인덕원 부근이죠. 안양, 수원, 그리고 동탄 이런 일대들이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공통점이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GTX,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유동성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이 주로 이런 공통점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GTX라는 거는 사실 2007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공약들이고, 이게 이제 실현화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5년 이상이 흐른 부분들이고, 지금 GTX A 노선만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C 노선하고 B 노선은 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큰 유튜버들도 여기 좋다, 뭐 GTX가 뚫린다, GTX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GTX B와 C 노선이 개통되는 게 우리가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타는 것보다 더 결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A 노선 같은 경우에야 뭐 대심도 노선으로 벌써 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역 부근에 개통이 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B하고 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땅도 안 팠는데 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건 사실 뭐 부동산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폭발적인 입주 물량이 있었던 지역들이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보면 1년에 적정 입주 물량이 15,000세대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올해와 내년에 벌써 4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의왕시도 적정 수요는 1년에 800세대만 공급이 되면 되는데 거의 2,000세대 이상이 내년에 공급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 화성시, 여기 동탄이죠. 여기는 이제 적정 수요가 4,500가구인데 연이어서 3년 동안 약 10,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원 부근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그러니까 평촌이죠. 여기는 2021년에 적정 수요가 1,500세대인데 벌써 9,000세대 가까이 공급이 됐고, 2024년에도 6,000세대 정도 공급이 됩니다. 구안양이라고 불리우는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적정 수요가 1,200세대도 안 되는데 벌써 그거를 초과한 물량이 2,000세대가량이 공급이 됐고, 올해도 그렇고 24년과 25년도에도 적정 수요의 2배 가까운 물량들이 공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나 강사들이 이야기하던 게, 자본주의에서는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공급이 많은 곳들을 호재가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찍어줘 놓고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은 뭐냐면,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이 그 다음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게 1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5% 상한이 잡혀있다라는 게 2법, 3법은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게 3법입니다. 그래서 총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2년 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그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게 되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건들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매물들이 감소했고, 반면에 이제 매물을 내놓는 전세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매물들을 4년치를 올려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시행된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이 높아진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2016년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약 6년 전이죠. 그때부터 가격이 서울 구도심의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마포와 성동구, 마용성 부근으로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장기간 4년 연속 이어지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를 시행하는 상황 속에서 전세 가격까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집 마련하고 말자라고 하면서 서울을 떠나서 서울 근교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로 옮겨갔는데, 그 지역들이 경기도 의왕시의 인덕원이라든가, 뭐 누구는 뭐 거기는 안양시고 인덕원은 안양시에요 뭐 하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인덕원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인천의 송도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동탄, GTX
GTX 호재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뭐 광교, 그리고 그 부근의 뭐 수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역들의 그러한 호재들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도 빠지고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G드는 아주 먼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GTX를 2022년에 이 주택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이거는 거의 뭐 1900년대 초반에 살던 사람들이 88 서울올림픽을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맨날 경제적 자유나 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동산 강사,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뭐 지난 정권에서 공급이 억제어졌고 그리고 자산을 사야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가르치고 가서 등기를 빨리 쳐라라고 했던 분들이,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서울밖에 없거든요. 정말 서울은 앞으로 4에서 5년 정도 심각하게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심지어 둔촌주공 물량 10,000세대를 포함했는데도 엄청나게 적은데, 그렇게 서울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게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이 경기도 인근이나 뭐 인천 지역에다가 집을 산다고 하니까 그쪽에 G드 노선 들어오니까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재건축할 거니까 좋아질 거고, 뭐 다 좋아진다고 외치면서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가 된다, 왜 행동을 안 하냐,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된다, 결국에 뭐 몇 년 만에 순자산 얼마를 이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주로 그런 겁니다.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등기를 쳐가지고 좀 재미를 본 이후에 2018년 19년도에 주택 한두 개를 더 사거나 혹은 법인을 세워가지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지방에 쫙 쓸어 담으면서 그런 아파트들의 호가가 자기가 살 때 1억에 샀던 집이 호가로는 2억에 나오고 전세 껴있는 게 8천만 원이면 내 순자산 1억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집은 2억이 됐고 전세 가격은 8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게 실거래로 찍히진 않았어도 어쨌든 호가가 2억에 나왔으니까 나는 순자산 1억 2천이 됐어. 뭐 하면서 내가 순자산이 10억이네 20억이네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근데 웃기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공부를 시작했던 2016년에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뭐 유명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아파트 수요 공급과 거시적인 정책 그리고 금리 이런 배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집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했다면, 그 대세 상승기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새롭게 부동산 강의나 출판을 하시고 유튜버를 하시고 하시면서 나와서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런 분석 툴에 의해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미국 연준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 뿜어주는 돈 때문에 그들이 등기쳤던 집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건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거 내가 샀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야, 여러분도 가서 사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강의로 만들어야 되고 유료 강의를 만들어야 되고 책을 내야 되고 사람들을 팔로워를 모아야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멘탈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강남 사람들은 안 그런다, 뭐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뭐 200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써가지고 재테크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세이노 선생님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걸로 이미 다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런 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뭐 돈을 못 벌고 자산을 증식을 못 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백도 해가지고 2015년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전세 끼고 갭 투자 해가지고 집을 샀으면 됐는데 그거를 내가 놓쳤기 때문에 난 불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는 이미 마포의 아파트 가격이 7억대, 6억대에 샀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19억, 20억 하는 집들을 늦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억짜리 등기를 치러 가세요. 3기 신도시 기다리지 마세요. 분상제 물건 여러분한테 가점으로 추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일단 등기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등기를 뭘로 해요? 무슨 돈으로 하냐고요. 이게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억누른 것 때문에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2배, 3배 올라버렸는데 이거를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다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거는 본인도 지금 돌아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멘탈을 강조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요즘 부동산 트렌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결론은 어쨌든 간에 그런 유튜브나 뭐 강의나 이런 걸 돈 내고 듣는다고 달라질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들 운으로
정도로 자산 가치가 불어난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배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그런 추천 물량이나 가점 물량들을 공략을 하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3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게 3기 신도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서울 주요 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 도심 복합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도 사전 청약 물건들을 분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3기 신도시 매물이 아니고 서울의 재개발에도 사전 청약이 나올 예정인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 강사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말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등기 쳐라 하는데 이미 비싸진 걸 무슨 돈으로 등기를 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부동산 시장 강사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8월 가까이가 제 생각에는 이번 장에 유동성 빨로 자산을 불려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 시기에 돈을 다시 버는 게 그 공식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날씨가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이거저거 강의를 듣고 헤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추천하고 싶은 건 또 상품 가치나 입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수학의 정석처럼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이노의 가르침 이거 뭐 유튜버나 네이버에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자기의 정말 본업에서 원화채굴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은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